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로또 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로또의 경제학입니다. 자, 로또 한번 당첨되면 뭐 수십억 한꺼번에 벌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산다면 뭐 당첨돼서 좋은 데 쓰면 좋겠죠. 이 로또에도요, 여기에 많은 경제 원리와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로또 추첨하는 날이잖아요. 로또의 경제학 이야기 풀어가 보자 합니다. 로또가 언제 생겼느냐? 로또라는 게 여러 사람이 돈을 배팅을 하고 그 중에 돈을 한꺼번에 몰아주는, 운이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집트 그 어떤 이 피라미드 건설한 시대로 로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문헌상의 기록은 로마 이제 그 황제 시대가 시작된 AD 초기에 아우구스투스 왕 시대에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했거든요. 오늘날의 아파트의 원형이 되는 그 다세대 주택이 바로 로마에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5층, 6층짜리 건물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 1층은 상가고 2층이 로얄층입니다. 2층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방을 밑에서부터 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관을 통해서 뺑뺑 돌다 보니까 조용한 제일 위 펜트하우스 층이 뭐 로얄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한때는 12층 아파트에서 7층, 8층이 로얄층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로얄층은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문헌에 따르면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은 이 로마의 아파트는 5층에서 7층 정도였고 1층은 상가, 2층은 로얄층, 그리고 한 층씩 올라갈수록 가격이 좀 싸져요. 그러다가 7층 정도 가면 완전히 빈민촌.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서도 부자와 빈민이 같이 살았다는 이런 기록도 있고요. 1층에 상가가 있고 음식점이 있으니까 요즘 식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팔았다. 이 기록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큰 돈을 만들어서 큰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을 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 수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요즘 주식회사에서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고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하는 것과 크게 뭐 뿌리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로또를 산 사람들은 과연 이익인가 손해인가? 우리가 경제적 선택을 할 때는 이익이냐 손해냐를 일단 따져보는 것이 그게 경제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익이 뭐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버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잃으면 손해고 돈을 벌면 이익이다. 그런 관점에서 로또를 한번 볼까요? 자, 로또를 우리가 지금 동행 로또 같은 거 1등 당첨되면 20억, 30억을 벌기도 합니다만은 동행 로또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첨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를 100억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상금으로는 보통 50억 정도밖에 안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50억 원은 로또 발행사가 비용으로 써버린다고요. 현재 우리나라 동행복권은 뭐 그 비용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좋은데 쓴다 하지만 통계학을 응용해가지고 기대값, 내가 로또 5천 원어치를 사서 벌 수 있는 기대값은
총 당첨금 나누기 로또의 숫자겠죠. 근데 그게 로또 한 장이 5,000원이라고 하면 현재 2,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기대값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로또를 5,000원에 샀다? 그러면 2,500원 손해보는 거예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기의 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이런 투자를 왜 하느냐. 자, 이 대목에서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예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득이냐 손해는 돈의 액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경제학에서는 뭘 얻어야 이득이고 뭘 잃어야 손해냐? 한마디로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영어로 유틸리티. 유틸리티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학 책에는 효용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쓰는 한자 용어인데 용도로서 효과 있다 뭐 이런 뜻 정도. 그런데 실제 그 아담 스미스 일의 경제학자가 만든 유틸리티라는 개념, 우리는 유틸리티를 좀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생산활동도 하고 소비활동도 하고 또 기업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는 뭐냐? 내 주관적 만족도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 기분을 만족시켜줘서 기분이 좋다. 엔돌핀이 나온다.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효용이 높은 거예요. 경제활동의 목적은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었어요. 그럼 돈이 많아지면 효용이 높아지느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생기면 그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필요 조건은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경제적 효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를 먹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100끼, 200끼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처음에 한 푼도 없다가 생기면 그 효용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단위당 효용 가치는 어느 정도 생기면 효용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것을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돈이 아니라 콜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등산 갔다가 와서 콜라 한 잔 마신다. 갈증이 있을 때, 배고플 때 확 한 잔 마시면 처음에 굉장히 기뻐요. 내 몸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내 몸의 만족도가 그게 효용이다. 이제. 그 효용이, 그런데 2잔, 3잔 마시면, 꿀꺽꿀꺽 마시면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럼 처음에 마시던 그만큼 그렇게 단위당, 한 모금 마셨을 때 느끼는 단위당 효용은 점점 감소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배가 불러요. 그때도 옆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너 먹어. 이러면 이제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경제제는 이 자기의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효용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로또 얘기로 가보죠. 로또를 샀을 때 이제 일주일 후에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 살 때의 만족도가 있을까요? 굉장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내 돈은 결국은 5,000원짜리 로또를 사면 평균 내가 2,500원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2,500원을 잃어요. 돈은 잃어요. 그런데 내가 2,500원을 잃어서 내 경제적 만족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아주 돈이 없는 사람들은 2,500원에 한 끼를 못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효용이 2,500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로또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또는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는 순간에 50%가 날아가는 게임이라고요.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자, 내가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돼요. 500만 원 되는 사람이 2,500원 없어지면 물론 아쉬워요. 그러나 2,500원이 없어졌을 때 받는 내 고통, 경제 효용, 만족도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내가 50억이 당첨돼서 아파트가 하나 생겨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로또 할 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은 로또 안 한다고요. 중산층의 경우에는 50억이 되면 집이 생긴다. 그런데 로또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50억에 당첨됐을 때의 효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거든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것을 너무너무 높은 적은 확률로 나누어도 어느 정도의 확률적 효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대를 보고 로또를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소비자들은 현명해요. 시장은 현명해요. 그런데 분명히 로또를 샀을 때 금전적 기대값은 5,000원짜리가 2,500원으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피해를 감수하고 사느냐? 그 당첨됐을 때의 기대 한계 효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로서 낮은 확률로 낮추어도 여전히 효용이 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로또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이게 당첨되겠지. 그리고요, 로또를 자동형, 수동형이 있는데 수동형으로 숫자 번호 막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번호를 어디서 가져오냐? 꿈에서 얻은 번호. 건진법사나 천공 만나서 얻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얻어온, 그리고 좋은 계시가 있었는데 그게 3천일 생겼다. 그럼 3자 하나 집어넣고. 그런 걸 하는 순간순간 효용이 늘어나요. 기대치 때문에. 낙첨되면 꽝이죠. 그러나 사람의 만족도라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소풍을 간다 이러면 소풍 가기 전에 효용이 더 높아요. 내일 소풍 간다. 근데 정작 소풍 가는 날은 갔다 오면 효용도가 팍 떨어지거든요. 자, 왜 갑자기 제가 로또를 말씀드리냐? 로또에서 우리는 바로 경제적 만족도가 무엇인가를 로또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나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을 살 때요.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물론 로또보다는 그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효용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주식이든 100%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실패할 확률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2,500원으로 주식을 산다? 2,500원 없으면 나 죽어요. 그런 사람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2,500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한계효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 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윳돈을 가지고 하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요,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나중에 한계효용 측면에서도 위롭지만 본인의 마음이 초조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엔비디아가 한참 잘 나갈 때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산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잘 나가는 주식일수록 파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올랐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회사의 장기 전망이 좋으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도 한 2, 3년 지나면 올라 있을 이런 종목을 잘 발견해야 돼요. 이게 제가 말하는 가치 투자고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2, 3년 지나면 분명히 올라와 있을 종목인데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진폭이 큰 회사, 그 종목을 딱 집중해서요, 그 종목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진폭이 있으니까요. 물론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더라도 그때 떨어지는 요인이 뭐지? 악재가 뭐지? 이게 곧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악재야죠. 워낙 엔비디아 반도체가 엉터리여가지고 회사가 끝, 2, 3년 후에도 안 된다 이러면 빨리 틀어야 되는데, 가치 투자라는 공부를 잘 하다 보면
좀 2, 3년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만 사는 겁니다. 떨어질 때만. 오를 때는 사면 실패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또를 2,500원에 사는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는 돈의 한계 효용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요. 조금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도 먼저 팔아버려요. 주가가 좀 올라도 벌벌벌 떨고 팔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데 대한 한계 효용이 너무 큰 사람, 이를테면 생필품 가지고 주식 투자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더 심하고요. 생필품 가지고 꼭 하려면, 정권을 투자하려면, 오히려 꼭 하려면, 뉴욕 주식으로 가려면 최상목 부총리처럼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이죠. 자, 오늘은 김대호의 가치 투자론과 관련해서 로또의 사례로 본 중장기 가치 투자 활용법 한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요, 틈틈이 이 경제학과 투자를 연결한 선현들의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